아, 네, 다시 시작해 봅시다. 다들 아침 먹었나요? 저는 요즘 수업 없는 날이면은 저 1시에 일어나는 게 디폴트라서 아, 아침을 먹는다는 개념이 아예 없는데 아침을 먹었어야 됐을 것 같아서 김밥을 좀 먹고 왔습니다. 약간 1교시, 1교시라는 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대학 다니면서 좀 그게 고정이 돼버렸는데 네, 일단 다시 시작을 해봅시다. 이거 이거 어떻게 치우는 거 없나 이거? 네, 봅시다. 네, 아까 잘 설명을 해줬는데 이 온클릭에서 옵저버블이 다르죠? 별거 아닙니다. 그냥 이 온클릭과 옵저버블 하나로 합쳐도 되지 않나 해서 합친 거예요. 그래서 온클릭 as observable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실행했을 때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냥 온클릭이랑 as observable을 하나로 합쳐서 한 것뿐이니까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잘 되나? 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넣어놓긴 했는데 지금 여기 빨간 줄이 나왔죠. 이제 원래는 그 subscribe도 이제 좀 텍스트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subscribe to text라는 게 있었는데 유니티가 기존에 이제 UI 유니티 엔진.ui 안에 있는 텍스트 컴포넌트를 이제 레거시 텍스트로 분류를 하고 더 이상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텍스트를 그냥 TMP만 쓰겠다. 그냥 텍스트 메시 프로만 쓰겠다. 이걸로만 못 박아왔기 때문에 사실 TMP를 쓰는 요즘 환경에서는 쓸 일이 없죠. Subscribe to 텍스트는. 네. 그래서 뭐 그냥 냅두시면 될 거. 그냥 뭐 이런 게 있었다 정도로만 한 거고 이거를 굳이 넣어놓은 이유는 안 쓸 건데 혹시나 이제 여러분들이 자료를 찾다가 Subscribe to 텍스트라는 게 있네? 했을 때 이제는 이제는 안 쓰이는 거다. 이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고 써놓은 거고요. 원래는 이렇게 썼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부터 아까 여기까지는 그냥 굳이 유니하스를 쓰지 않아도 되는 거였죠. 이제 좀 유니하스 장점을 좀 가져봅시다. 버튼이 3번 클릭됐을 때 이 헬로 월드를 추가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눌렸을 때랑 두 번째 눌렸을 때는 무시를 하고요. 버튼이 3번 눌린 다음에서야 이 텍스트를 갱신하는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이제 명령형으로 짰을 때는 이제 그냥 뭐 업데이트나 이제 아니면은 그냥 기본적으로 버튼에 온클릭에 이제 리스너를 추가해서 버튼이 클릭될 때마다 카운트 변수를 추가를 하고 그 카운트 변수에 if문을 써서 그 카운트 변수가 뭐 2 이상이면은 헬로 월드를 적용시킨다. 이렇게 짤 수가 있는데 유니넷을 쓸 때는 그냥 한 줄만 추가해주면 됩니다, 중간에. 버퍼 3나 스킵 2 이로 추가하면 되는데 제가 지금 저 한번 해볼게요. 버퍼 3나 스킵 2 아무거나 하시면 됩니다. 제가 굳이 스킵 2에다가 이제 좀 강조를 해놓은 거는 이유가 있는데 저는 스킵 2로 하고 해볼게요. 버퍼 3도 동작 똑같아요. 원하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정확히 3번 눌렸을 때 이게 되죠. 스킵 10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1번 눌렸을 때 이게 되죠. 네. 이 버퍼랑 스킵이 뭔데 이렇게 되냐? 라고 했을 때, 사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버퍼보다 이게 3번 클릭하는 거니까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네, 여기다가는 버퍼라고 써놓긴 했지만은 사실 이 경우엔 스킵을 쓰는 게 맞아요. 스킵은 이제 그 스킵 2라고 하면은 이제 2번 후에 동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작이 첫 번째 들어왔을 때랑 두 번째 동작을 들어왔을 때는 무시를 하고 세 번째부터 동작을 하겠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사실 이 경우에는 스킵을 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균형식 쓸 때는 뭐 굳이 필드 변수를 정의하고 if문을 쓰고 할 필요 없이 한 줄만 추가해주면 된다. 여기까지 딱 보니까 일단 일반적인 프로그래밍이랑 좀 패러다임이 다른 건 알겠죠, 여러분? 자, 안 되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볼까? 뭐 한 줄만 추가해주면 되는 거니까 일단 근본적으로 뭐가 다르냐? 기존에는 이벤트가 발생한 후에 할 일을 처리를 했어요. 하지만 이 유니Rx를 사용한 프로그래밍에는 이벤트가 발생하기 전에 발생했을 때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생각해 둡니다. 이게 차이예요. 발생한 후에 할 일 처리를 했으면 얘는 발생했을 때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생각해 둡니다. 이게 좀 프로그래밍 방법의 차이예요. 패러다임의 차이인데 계속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제 위에 거 수정을 안 했네요. 버튼이 3번 클릭됐을 때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버튼이 3번 클릭됐을 때가 아니라 버튼이 2개 있을 때 양쪽 버튼이 다 눌린 후 텍스트를 갱신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라는 걸 쓸 건데 여기서 뭐가 좀 늘어났어요. 뭐가 좀 늘어났지만은 뭐 집이라는 거에다 설명을 하고 퍼스트 리피트 이거는 나중에 설명할게요. 이따가 또 나올 겁니다, 얘는. 서브스크라이브는 우리가 뭐 실제로 이게 만족이 됐을 때 무엇을 할 것인지니까 뭐 똑같이 그냥 하면 되고요. 약간 다르긴 하죠, 형태가. 그럼 이제 어, 코드에서 그러니까 기존 코드는 이제 헬로 월드를 그대로 넣어줬으면은 얘는 헬로 월드를 넣어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받은 X를 넣어준다. 이게 차이점인데 자 봅시다. 집은 그러니까 스트림이 2개 있는 거예요. 얘는 지금 스트림이 2개 있을 때 여러 스트림의 메시지가 완전히 모일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볼까요? 버튼이 2개 필요하니까 버튼 1, 2랑 2로 나눠줄게요. 버튼 1, 버튼 2 이렇게 나눠주고 하나 추가했으니까 목이 네 추가를 했으니까 네, 버튼을 하나 더 만들어 줄게요. 한 절반 정도로 나눠서
버튼 1, 버튼 2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저는. 네, 이렇게 한번 해봐요, 여러분. 버튼을 두 개로 나눠서 리니얼 텍스트에 버튼 1, 버튼 2 각각에다 넣어줍니다. 그리고 버튼이 두 개니까 스트림을 두 개 만들어줄 거예요. 봅시다. 버튼 1에서 onClick observable 여기까지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집이라는 거를 씁니다. 그 다음에 버튼 2에 onClick as observable 이걸 해주고요. 그 다음에 약간 다른데 그 스트림을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헬로 월드를 반환해 줍니다. 뭐 이것만 해도 되긴 하는데 이것만 해도 되는데 뭐 퍼스트랑 리피트는 뭐 이게 합치는 게 아니긴 해서 일단은 이것만 하고 해볼게요. 왼쪽을 눌렀습니다, 지금. 왼쪽을 눌렀는데 안 나오죠? 오른쪽을 누르면은 그제서야 헬로 월드가 됩니다. 근데 이거 버튼 1부터 했으니까 버튼 1 먼저 누르면은 버튼 1 먼저 안 누르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할 수 있는데 상관없습니다. 오른쪽을 먼저 눌러도 잘 되죠. 코드를 다시 살펴보면은 스트림을 하나 만들고 스트림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스트림이 두 개죠. 그 다음에 이 집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 스트림의 메시지가 완전히 모일 때까지 기다린다. 그러니까 버, 왼쪽 버튼을 누르면은 이 onClick이란 메시지가 여기 첫 번째 스트림으로 보내질 거고 두 번째 버튼을 누르면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두 번째 버튼의 메시지가 여기로 보내지겠죠. 왼쪽 버튼을 누르면은 여기는 이미 보내진 상태인데 지금 여기 버튼에 여기 스트림에 메시지가 아직 안 왔잖아요. 버튼이 안 눌렸으니까. 그래서 얘는 이거를 실행하지 않고 얘 메시지가 올 때까지 그러니까 버튼 2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버튼 2가 오면은 이렇게 이런 데이터를 보내서 이거를 이렇게 할게요. 메시지가 오면은 이런 데이터를 보내서 그 데이터를 텍스트에 넣는다. 뭐 굳이 여기다 보냈는데 하나 더 써줄 필요 없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PPT에는 이제 없는 내용인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입이 아니라 더해보겠습니다. 아니지, 아니지. 여기다가 더하는 게 아니라 네, 여기다가 더하는 게 아니라 텍스트 플러스 x 그냥 더합시다 그냥. 네, x는 약간 뭐 이런 식의 코드가 있을 때요. 이거는 뭐 안 따라 하시고 그냥 보기만 하셔도 돼요. 이거는 그냥 그런 게 있다 정도만 소개하고 넘어갈 거라. 버튼 눌렀어요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를 지워볼게요, 그냥. 이거 지우고, 이런 코드가 있을 때, 이렇게 계속 합쳐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짜면은, 아까처럼 그냥 대입만 하면은, 그냥 이렇게 대입만 하면 저런 게 안 일어나겠죠. 그래서, 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렇게 그냥 예시를 든 건데, 이렇게 이제 버퍼가 지금 계속 쌓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지금 더해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뭐, 여기서 퍼스트랑 리피트라는 걸 쓰는 이유가, 서브스크라이브를 이제 한번 실행을 하고 다음에 했을 때 이제 버퍼를 비워주기 위해서 이거를 쓰는 건데 사실 그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뭐 넣으면 좋긴 한데 굳이 넣을 필요까지는 없고요. 또 쓰이는 다른 상황이 있습니다. 그거를 좀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끼워 넣어 봤는데 여기 PPT에 좀 끼워 넣어 봤는데 네, 지금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설명했던 거랑 똑같은데 기존의 방법은 이벤트를 받은 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작성을 하죠. 그러니까 업데이트에서 뭐 input, 뭐 get mouse button down 해서 이미 그게 실행이 됐을 때 이벤트를 받은 후에 뭐 아니면은 뭐 on collision 2D enter, on collision enter 2D, 뭐 on trigger enter 2D 이벤트를 받은 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작성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 RX를 쓸 때는 이벤트를 받기 전에 무엇을 하고 싶다를 작성을 하고 스트림을 가공해서 자신이 받고 싶은 이벤트만 통지받습니다. 그러니까 뭐 셀렉트나 웨어리나 집 같은 걸 사용해서 여러 이벤트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거기서 내가 받고 싶은 이벤트만 가공해서 받습니다. 아까 링크랑 비슷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서브스크라이브 한다. 그러니까 뭐 게임에 그러니까 스트림에 무수히 많은 이벤트들이 있는데 그걸 다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다 받게 되면 성능도 그만큼 뭐 그거를 다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나아질 거고 애초에 이제 받을 때 원하는 데이터만 골라서 받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이래서 아까 이제 링크를 굳이 설명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오퍼레이터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사실 그렇게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냥 한번 들으시고요. 이런 게 있었지 하고 나중에 필요할 때 이 자료를 보고 다시 네, 쓰세요. 좀 공부를 하시면은 네,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퍼레이터라는 거는 스트림을 조작하는 메서드예요. 우리가 만든 스트림을 조작할 수 있는 메서드. 무진장 많습니다. 뭐 select, where, 뭐 time interval, 싱글 디폴트, retry, 뭐 first, 그냥 무수히 많습니다, 그냥. 하지만 그 중에 자주 사용하는 것들이 있겠죠? 아까 본 where입니다. 조건을 만족하는 메시지만 통과시킨다. 지금 보시면 메시지가 이렇게 있는데 조건을 이렇게 걸어두면은 10을 넘는 것들만 이렇게 걸러서 우리가 실제로 받는 거는 우리가 필요한 이것만 되는 거예요. 외어는 뭐 가장 간단한 거기 때문에 넘어가고 셀렉트는 이제 뭐 요소의 값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아까 뭐 셀렉트 뭐 x 플러스 1 이렇게 한 것처럼 그렇게 쓰면 돼요. 10을 곱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x에 이제 10을 곱한다고 하는 조작을 하면은 이제 select는 다른 언어에서는 뭐 맵이라고도 하고요. 아까 뭐 여기 보신 웨어도 다른 언어에서는 필터라고도 합니다. 뭐 웨어는 필터, select는 맵. 그다음에 뭐 트로틀이나 트로틀 프레임은 이거 굉장히 많이 쓰는데 이거는 이제 지금 보시면은 스트림이 지금 여기 이렇게 있죠. 메시지가 연달아 들어오고 있어요. 얘는 혼자 들어왔고 3, 4, 5가 같이 들어왔고 1, 2가 같이 들어왔어요. 거의 같이는 아니고 연달아 들어왔어요. 집중해서 들어왔다는 거죠, 그죠? 이럴 때그 마지막 이외를 무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키보드 입력이 막 따다닥 들어와요. 그럴 때 뭐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뭐 콤보 같은 게 필요 없을 때는 마지막으로 입력한 것만 받겠다. 뭐 이렇게 쓰진 않지만 실제로 아무튼 메시지가 이제 연달아 들어왔을 때는 마지막만 인정을 하겠다. 라는 게 이제 이거고요. 딜레이라는 거는 그냥 연기하는 겁니다. 메시지 전달을. 그러니까 메시지가 지금 들어왔는데 그냥 10초 뒤에 보내줘. 그냥 이겁니다. 이거는 뭐 값이 바뀐 것만 통지를 하는 거고요. 얘는 2에서 그대로 2로 갔으니까 통지 안 하고. 뭐 이거 얘네들 그냥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지금 당장 쓸 거 아니라서. 스킵 언틸. 지정한 스트림에 지금 보시면은 스트림이 두 개인 거예요. 두 개인데 첫 번째 스트림이 있고 두 번째 스트림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두 번째 스트림에 메시지가 없었죠? 여기서 두 번째 스트림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때부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 하나 더 들어왔지만은 이때부터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아직 두 번째 안 들어왔으니까 스킵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뭐 테이크 언틸은 여기까지는 뭐 스트림이 뭐 메시지 없었으니까 주고 이 스트림에 메시지가 오면은 끝내버리는 겁니다. 근데 뭐 당연히 뭐 uncompleted 나오고 리피트는 아까 이제 한 것처럼 스트림이 종료된 뒤에 다시 한번 서브스크라이브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이거 자체보다는 이거에 의미가 있어요. 스킵 언틸이랑 테이크 언틸이랑 리피트를 같이 쓰는 이제 좀 테크닉이 있는데 스킵 언틸은 메시지가 올 때까지 스킵하는 거고 테이크 언틸은 오면 스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림판에 이렇게 있으면은 이 구간 A가 있고 구간 B가 있을 때 메시지가 이렇게 옵니다. 스킵 언틸로 잘라주고요. 여기서부터는 스킵 언틸이었으니까 바뀌었죠. 테이크 언틸로 잘라줍니다. 그래서 특정 구간의 메시지만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리피트를 써서 근데 끝나버렸으니까 리피트를 써서 다시 살린다. 뭐 이런 테크닉이 있는데 나중에 직접 써보시면 아마 무슨 소린지 알 거예요. 그냥 뭐 이런 게 있다. 그 자료가 없으니까 제가 뭐 이렇게 전달을 했다. 이게 원래 일본어 자료거든요. 일본어 자료에 있는 그림을 좀 가져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네, 리핏 이거 했고 여기까지 했고 이벤트 A가 올 때부터 B가 올 때까지만 처리하는 방법이다. 퍼스트는 아까 했던 건데 최초로 받은 메시지만 보낸다. 퍼스트 한 다음에 리피트 하는 거는 받은 다음에 다시 재시작하는 거죠. 이런 무슨 의미가 있냐? 받은 다음에 하는 거 무슨 의미가 있냐? 버퍼가 계속 그 스트림의 안에 있는 그게 계속 초기화 되겠죠. 네.
퍼스트 리피트로 반복할 때마다 스트림을 다시 만드니까 이 집 내 메시지 큐가 초기화가 된다. 여기까지가 딱 기초입니다, 여러분. 슬라이드 몇 개 썼죠? 기초 설명하는데 60개 정도 썼네요. 뒤에 그렇다고 뭐가 더 있진 않고요. 이제 마우스에 더블 클릭 처리가 있을 때 이 더블 클릭 처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일단 뭐 유니엑스를 안 쓰고 만들면 이렇게 되겠죠? 복잡합니다. 뭐 타이머 변수도 필요해. 클릭되는지 확인하는 변수도 필요해. 그 다음에 뭐 업데이트해서 비교를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죠, 일단. 최대 5개가 있는데 솔직히 뭐 그렇게 보기 좋은 코드는 아니잖아요. 뭐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이거를 이제 유니RX로 쓰면은 굉장히 간결하게 쓸 수 있다 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새로운 개념이 나와요. 이제 업데이트를 없앨 수 있는데 유니RX를 쓰는 데서 이 업데이트를 없애는 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거를 한번 해보죠. 일단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아까 했던 거 그냥 다 지워주고요. 버튼 텍스트 이제 뭐 안 써도 됩니다. 이제 써도 되는데 텍스트만 좀 남겨놓을게요. 저는 여기서 유징에서 using UniRX triggers 라는 걸 해줍니다. 네, 그 다음에요. 보시면은 스트림을 만들 건데 is.update as observable 이란 걸 하나 쓸 거예요. 옛날에는 이게 그냥 할 수 있었거든요. 그냥 update as observable 해서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uniRx다 triggers라는 걸 추가를 하고 앞에다 this를 붙여야 됩니다. 앞에 this를 안 붙이면 안 나와요. 컴포넌트 클래스의 확장 메서드로 제공이 되어 있는데 앞에다가 this를 안 붙이면 안 나옵니다. 이거는 뭐 그거겠죠? 이제 옵저버블이라는 거 보니까 스트림을 만드는 것 같은데 업데이트 as 그럼 온 클릭할 때가 아니라 아까 온 클릭에서 옵저버블은 클릭 될 때마다 메시지 생성하는 거 되는데 이거 업데이트에서 옵저버블은 업데이트를 할 때마다 메시지 생성하는 거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클릭할 때마다 메시지 생성하는 게 아니라 업데이트 할 때마다 생성한다. 네. 그 다음에 근데 업데이트 하는 거 다 받으면은 업데이트 할 때마다 이제 메시지를 받으면은 사실 업데이트 하는 거랑 크게 다를 게 없잖아요. 그래서 웨어로 걸러줄 겁니다. 언제? 뭐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저 그냥 어차피 이 변수 안 쓸 거라서 이렇게 해놨는데 마우스 버튼이 눌렸을 때 마우스 버튼 다운이죠. 버튼 다운이 아니라 업데이트 중에 마우스 버튼이 눌렸을 때만 메시지를 가져온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림판이 이렇게 있으면은 스트림이 있어요. 스트림이 있는데 원래 메시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매 프레임마다 있겠죠? 업데이트 호출될 때마다 메시지가 있는데 클릭, 클릭이 들어온 프레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실제로 통지받는 거는 이렇게 필터를 건다. 웨어를 통해서. 얘네 다 받을 필요 없잖아요. 클릭이 들어온 프레임만 통지를 받는다. subscribe에서 굳이 if get mouse button down 이럴 필요가 없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했던 것처럼 아까 이거 봤죠? 어디서 많이. 트로틀 도착한 때를 기준으로 마지막 메시지만 보낸다. 마지막 이외를 무시한다. 아까 많이 쓴다고 했는데 여기서 나왔죠? 네, 클릭 스트림의 정의. 생성이 아님이라는 거는 아까 제가 말했죠. 이게 스트림을 만드는 건 맞지만 생성이 아닌, 그러니까 만든다고 하는 게 좀 약간 오해 소지가 있는데 이제 생성하는 게 아닌 이유는 이제 스트림은 서브스크라이브를 해야 생성되기 때문에 생성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만 한 상태에 있을 때 그 클릭을 해봤자 아무리 클릭을 해봤자 들어오지 않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서브스크라이브를 실제로 해줄 건데 스트림에 버퍼라는 걸 사용을 해서 이제 마지막 것만 받는다. 뭐 시스템 좀 타임 스팬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그냥 유징 시스템 해줄게요. 그냥 유징 시스템 이렇게 해주고 타임 스팬 밀리 세컨스 300으로 되어 있는데 그냥 저 200 하겠습니다. 어제 300으로 테스트 해보니까 좀 반응이 느려가지고 300 말고 200으로 하겠습니다. 왜요? 클릭됐을 때 클릭된 수가 2번 이상일 때만 받는다. 이게 쉽죠? 클릭된 수가 더블 클릭이니까 200ms 안에 2번 이상 클릭됐어야 받는다. 서브스크라이브. 아까 한 텍스트에다가 디버그를 하셔도 돼요. 헬로 월드. 이렇게 해서 한번 뭐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잘 되나? 버튼이랑 상관없죠. 더블 클릭이니까. 헬로로 나왔죠? 근데 이게 좀 보기 힘드니까 할 때마다 볼 수가 없으니까 디버그를 할게요, 그냥. 마우스를 3번 그냥 클릭하고 그 다음에 더블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한 번만 클릭했을 때는 디버가 안 뜨고요. 더블 클릭했을 때는 뜹니다. 더블 클릭. 제가 어제 해보니까 300ms는 반응이 약간 느리게 오고 200ms로 해야 좀 반응이 잘 오더라고요. 200ms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더블 클릭을 원래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심지어 더블 클릭이 아니라 트리플 클릭이다? 불 변수를 인트 변수로 바꾸고 뭐 인트 변수를 뭐 계산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다. 3번 클릭일 때 그냥 이거 2, 3으로 바꾸면 끝입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일본어 자료를 번역한 거라서 일본어가 좀 그대로 나와 있는데 번역기 돌린 거라 나와 있는데 네,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림처럼 뭐이 부분은 이거라고 볼 수 있고요. 스트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스트림 점 버퍼하고 안에다가 스트림을 하나 더 만들어 놨어요. 둘의 스트림을 따로따로 보면은 이제 스트림 버퍼라는 걸 써가지고 지금 이게
지금 이거는 클릭 스트림이거든요. 클릭 스트림을 멈춰줍니다. 클릭 스트림 개방 조건은 여기 안에 비워둔 코드예요. 그리고 개방 조건은 마지막 클릭 이후 300ms 경과했을 때. 여기선 200ms겠죠? 그러니까 300ms가 지나면은 이 X 카운트 이런 거 다 초기화 됩니다. 그래서 200ms가 경과하기 전에 두 번 눌리면은 X 카운트가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200ms가 지난 뒤에 디버그가 뜰 거예요. 서브스크라이브 되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들어올 거 아니에요. 웨어를 통해서 걸러집니다. 근데 이 버퍼를 통해서 스트림을 멈춘다? 아직 걸르는 작업이 시작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멈춰놨죠? 이 멈추는 사이에 클릭을 3번 해요. 200ms가 지나서 스트림 다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확인해봤는데 클릭 카운트가 2가 넘네? 이렇게 동작을 하는 거예요. 스트림이 시작이 되고 스트리밍이 시작하자마자 멈춥니다. 멈춘 다음에 200ms가 지나갔을 때 확인을 해요. 클릭을 몇 번 했는지. 멈춰져 있을 때 클릭을 하는 거죠. 멈춰져 있을 때 클릭을 하니까 카운트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처리를 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으면은 네, 일단 뭐 이런 느낌으로 만든다. 네, 여기 지금 그림으로 설명이 돼 있죠. 버퍼, 이벤트를 모은다. 공략 조건은 트로틀 이벤트가 올 때까지. 200ms 후에 이벤트가 통지가 된다. 나와 있죠. 이 그림으로 보시면 좀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림이 진짜 그 표현이 엄청 잘 돼 있어가지고 이 이벤트의 흐름 같은 게 이게 마우스 클릭된 스트립이고 네, 이거 문제라고 써놨는데 그럼 제가 지금 풀어드리겠습니다. 200ms 안에 2번 이상의 클릭이 들어왔을 때 그동안 들어온 클릭은 몇 번인지 화면에 디버그에 표시해보자. 굉장히 쉽죠? 그냥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x.count 그동안 들어온 클릭 몇 번인지 표시해보자. 굉장히 쉽죠. 그냥 제가 풀어드릴게요. 그냥 x.count 출력하면 되겠죠? 그동안 들어온 클릭이니까 200ms 안에 제가 방금 설명한 것처럼 4번, 3번, 2번, 5번 클릭해볼까요 한번? 되나? 되네요. 네, 이런 식으로 어딨지? 됐습니다. 천천히 나간다고 했는데 이게 70 슬라이드라서 적은 내용이 아닌데 또 생각보다 하다 보니까 좀 목도 아프고 해서 빨리빨리 진행해 버린 것 같네요. 혹시 뭐 질문 있으신 분? 아까 뭐 설명했던 것 중에 뭐 이해 안 된다.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다. 아니면은 그럼 이런 부분을 유니 RX로 만들 수 있나? 이런 게 있으신 분 혹시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하죠. 어려운 내용인 거 아는데
이게 어려운 내용이라서 이해를 잘 못하겠더라도 이게 대충 어떤 내용인지를 아는 거랑 모르는 거의 차이는 저는 굉장히 크다 생각해요. 유니 RX 이름만 알아. 이름만 아는 건 딱히 의미가 없지만은 유니 RX 제대로 알진 못하는데 좀 이런 거 하는 거인 건 알아. 이거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 생각해. 오늘 이해를 뭐 그렇게 다 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는데 하진 못했어도 그리고 이런 거를 저는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그 게임 학원 같은 데 가면요. 뭐 당연히 안 가르쳐 주겠지만은 웬만하면은 어 UET를 하면은 진짜 완전 기본적인 것만 배우고 오거나 아니면 아예 좀 다이렉트 X 오픈 GL 다이렉트 X 웬만 다이렉트죠. 이런 걸로 좀 약간 좀 엔진 만들고 그런 거를 노려가지고 이런 걸 하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게 정식 기능도 아니고 외부 툴이니까. 근데 외부 툴이라고 무시하기에는 RX는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많은 분야에서. 실제로 게임 하는 데도 되게 많이 쓰이고.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알려주는 사람이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게임 학원에서 다이렉트 엑스 배우면 좋은 거 아니냐. 제대로 안 가르칩니다. 이거 이렇게 이런 말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그 약간 그게 있어요. 학원 가는 건 좋아요. 학원 가는 건 좋은데 학원에 가는 건 좋은데 시험 목적으로 가는 건 좋은데 공부 목적으로 가면 좀 실망할 수 있다. 왜냐? 그 주변에 학원 출신이 많거든요. 그분들 이제 들려준 커리큘럼이 있는데 다이렉트 X 이해하고 하기보단 그냥 따라치기 정도? 사실 따라치기가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근데 다렉은 기본적으로 화면에 삼각형 하나 띄우는데 우리가 저번에 랜덤 다이스 아니 화면에 그냥 그래픽 플레이어 그래픽 띄우는데 랜덤 다이스랑 비슷하게 걸려요. 랜덤 다이스 맞는 거랑 코드 비슷하게 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좀 심하다. 그래서 저 학원을 추천하진 않는데 추천하진 않습니다. 결국에 이제 가서 취업 잘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학원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아마 하는 사람의 문제겠죠. 강사님들은 아마 되게 잘하시는 분들인데 커리큘럼 뭐 모듈을 가르쳐야 되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가서 뭐 질문을 적극적으로 하고 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뭐 학원의 문제가 아니라 네, 사람에 따라 다른 거 같아요. 거기서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 같지. 좀 얘기가 빠졌는데 아무튼 이거를 한번 다뤄봤고요. 아까 이제 그 코드 리뷰 얘기가 있어서 그분 뭐 코드를 좀 보고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 혹시 GitHub 링크가 있나요? 있으면은 채팅방에다가 좀 링크 좀 보내주시면은 감사합니다. 제가 목이 너무 아파서 물을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봅시다. 스타가 3개네요. 나 스타 3개 받은 적 없는데 나는.
볼까요? 이거 뭐부터 메인이 어딘가요? 봅시다. 모르는 사람이 와서 타고 왔어요. 부럽네요. 제 거는 누가 스타 안 해주는데. 제 체스 AI. 제 고등학생 때 야심작 체스 AI. 스타 연계입니다. 몇 시죠, 지금? 46분이구나. 다음 시간에 좀 이어서 코드 리뷰 한번 해볼게요. 저도 근데 윈 API 한 지가 몇 년이냐? 제가 지금 몇 살이죠? 한 지가 5, 6년이 돼가지고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냥 씨뿔뿔 도대체 할게요. 코코스는 좀 했어가지고 그래도. 네, 그래서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저 목이 너무 아파서 좀만 물 좀 마시고 올게요. 네, 렌더링 클래스 따로 빼놨구나.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뷰를 제 생각에 한 3개 정도는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다른 분들도 그 보내주시면은, 네, 같이 진행해 보겠습니다.